자, 오늘 설명이 오늘 메인 연사시죠. 오늘 성재현 소장님 모시고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뭐 그 저희 학원에서 올해 이제 컨설팅 하셨고 일단은 예, 주로 이제 그 강남 일반고 학생들 그리고 의대 쪽 가는 의대 가는 친구들은 계속 생기부 때문에 좀 컨설팅 계속 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 그 유튜브로 보면 거의 10,000회도 넘고 보니 그런 쪽 많고 그 다음에 EBS에서 컨설팅 하셨고 전직 입학사정관이십니다. 그러니까 대치동 입학사정관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거의 사라졌는데 이제 거의 유일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예. 그래서 그 굉장히 데이터도 많으시고 무엇보다 일단은 저도 옆에서 보지만 굉장히 그 서치도 많이 하시고 직접 대학교에 직접 전화를 하세요. 그 코로나 때문에도 저희 그 이번 연대 면접 때문에 좀 그랬는데 직접 대학에 전화하셔서 알아보고 또 이제 입학사정관끼리 또 모임이 또 있으신가 보네요. 그래서 거기서 정보도 많이 활용하셔서 어머님들이 이제 계속 그 컨설팅 받으시고 또 그 다음부터 면접 때까지 계속해서 선생님하고 좀 계속 그 소통하면서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런 게 학부모님들께 굉장히 믿음이 가는 그런 컨설팅 턴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못 치시죠? 그러니까 박수가 안 되니까 1번을 눌러주시면 이제 예, 길을 갖다 좀 예. 예, 1번을 눌러주시면 이제 그 박수로 이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네. 네. 1번, 많이 나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엄청 나오는데. 네. 세 개 더 나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 원장님이 워낙 이 안에서는 제가 이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네. 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오늘 오신 그 송민아 선생님께서는 제가 제일 신뢰하는 영어 선생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보통 여기 입시학원들이 여러 곳이 많이 있지만 영어 전문 학원만의 장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분이고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관리를 제일 꼼꼼하게 잘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제일 신뢰하는 선생님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맡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수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전망도 중요하죠. 이제 내년부터는 수능 체계도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영 영역이나 비율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하고요. 앞으로 여기 제목에는 2022 대입 전망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입 전망으로 되어 있는데, 네, 대입 전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22 이후입니다. 이후니까 지금 현재 고1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이 되는 예비 중3한테도 해당되는 얘기를 제가 담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1번은 이제 수능 얘기와 정시 지원 전략. 올해 이제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고3은 거의 없죠. 혹시 이제 고3이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알려주세요. 현재 수능을 본 고3이다. 이런 부분을 알려주시면 제가 좀 참고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현재 대학 입시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요 대학의 입시 결과, 이제 정시하고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수시에 어떻게 쓸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의 라인을 먼저 아는 게 수시 지원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요거는 이제 앞으로 2022 이후부터 2024까지 내용 제가 준비를 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학생부가 중요해진다는 거 잘 아시죠? 지금 말하자면 학생부하고 자소서라는 두 손이 있었는데 한 손이 이제 못 쓰게 된 거예요. 못 쓰게 되거나 부상을 당하면 당연히 나머지 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학생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학생부 샘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트 1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각 국어 수학의 표준 점수 최고점 3개년도입니다. 근데 이 표준 점수를 고등학생 어머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원점수보다 더 정확한 점수죠. 표준화한 점수.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국어, 수학, 가형, 나형의 경우에 뜻밖의 수학 쪽보다 놀라운 건 국어의 표점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어려운 과목, 그러니까 평균이 낮다는 의미거든요. 특히 여기 가운데 2019학년도는 무려 국어의 표점이 150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때 아마 1등급 컷이요, 80점대 중반밖에는 안 됐습니다. 그때처럼 어려우면 오히려 수학이나 수학 가나형보다 표준 점수가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됐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영어는, 여기 이게 영어인데요. 영어는 원점수 기준으로 등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냥 90점이 넘으면 다 1등급입니다. 그 비율이 3개년도 이렇게 보면 10%가 나왔던 때는 좀 이제 쉽게 나온 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5%, 작년엔 7%, 올해는 한 8%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90점 넘는 학생 수가 한 8%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수능 난이도는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다 우리가 정말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평가원에서 6월 모의고사 낼 때나 뭐 9월, 그 다음에 본수능을 낼 때도 올해만큼은 어렵지 않게 내겠다라고 내는 사람들은 이구동성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푸는 사람들 입장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 지금 국어 1등급 컷이 거의 뭐 다 80점대 말입니다. 90을 안 넘기고 이렇게 형성이 되고, 수학 가일 때는 뭐 2개 정도 틀린 거죠. 92점. 나형은 뭐 88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가원도 많이 좀 의아했다고 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내려고 했는데 당연히 90점이 조금 넘어야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다 이렇게 출제를 했으니까 올해도 아마 요걸 딱 보면 뭘 알 수 있을까요? 대입에서 키 역할을 하는 게 아마 국어가 될 겁니다. 올해는 문과만이 아닙니다.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 의대 지원한 뭐 영재고 학생들도 있고 강남의 상위권 학생들 가채점 결과를 받았는데 지금 다 걱정하는 게 국어입니다. 국어가 90점은 넘었는데 뭐 92냐 3이냐 갖고도 고민을 하고, 뭐 의대 갈 친구는 이제 95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갖고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학보다 변별력이 국어에서 더 나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불 가리지 않는 이 수능입니다. 그래서 뭐 영어도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라고 해서 좀 자만하는 경향이 강남에는 많이 있는데, 전 지금 그걸 원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현재 중3한테 이제 고입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학생들이 꼭 그해의 수능을 전 풀어보라고 권합니다. 지금도 보면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3인데도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이 거뜬히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영어는 아시겠지만 수학처럼 계층식 공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기 때문에 지금 중3도 수준이 높다면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 학원들 같은 데서 뭐 절대평가고 영어 잘한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꼭 지금 수능 문제가 기출문제가 평가원이든 어디든 EBS는 다 다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다운을 받으셔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라. 그러고 안 되면 학원에 좀 보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능 지원자 수입니다. 많이 줄었다 이런 얘기는 아실 텐데 좀 디테일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학생도 작년 대비 거의 5만 명이 줄었고요. 재수생도 10,000명 정도가 줄었죠. 네.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재수생은 비율만 늘은 겁니다. 워낙 전체 수험생이 급감을 하고 재학생이 완전히 더 줄었기 때문에 비율만 는 것이지 재수생 숫자가 늘어난 건 아니다. 이렇게 자꾸 요즘에 여기 주변에 재수학원들이 많으니까 다 재수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재수생이 폭증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숫자로 보세요. 늘었어요? 줄어요. 전체적으로는 다 줍니다. 비율이 이렇게 25%에서 27% 이렇게 늘었다.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담이지만 재수 종합반들이 과거 대비 지금 개수가 많이 줄어 있어요. 이미 학생 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절대 재수생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이게 팩트고요. 또 하나는 올해만에 조금 특징인데 결시율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13%로. 근데 이 영향은 올해 물론 상위권 학생들 얘기는 아닙니다. 중하위권 학생들 중에서 그냥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코로나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올해 고3은 망했어.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런 학생들이 일부 수능을 안 보러 간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이 그렇게 상위권은 아닌 거죠. 그래서 결실이 무려 13%나 나왔고 응시자 수가 아주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그래도 48만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42만입니다. 예,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재수생은 줄지만 재수생 비율은 전체 수험생 중에서는 조금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거죠. 자, 그러면 요게 올해고요. 요게 내년 지금 고2입니다. 고2. 요거는 고1입니다. 고1. 자, 는 어떠냐? 이미 많이 줄었습니다. 이미 지금 60만 대에서 이렇게 계속 49만, 이거는 출생자 수입니다. 응시자 수가 아니라, 요거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올해, 내년, 후년까지는 자, 숫자가 비슷하니까 성적도 비슷하게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간단하게 이제 지금 고3들이 많이 보지는 않으니까 고1, 2를 위한 정시 지원 전략을 핵심적인 것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시 모집 인원은 아시겠지만 어때요? 지금 앞으로의 학생들은 계속 늘어나서 40%가 되고요. 지금 현재 체제에서도 수시에서 다 못 뽑은 인원을 정시로 넘깁니다. 그게 서울대도 거의 200명이 넘어와요. 고려대 볼까요? 고려대도 200명이 넘습니다. 연세대도 200명이 넘어요. 이렇게 대학 인원이 많고 수능 최저 기준이 높은 대학일수록 수능 최저 기준을 못 채운 인원을 수시에서 뽑을 수가 없으니까 정시로 넘기는 인원이 이렇게 많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언제 알 수 있느냐?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수시가 충원 모집까지 다 끝난 다음에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2월 말에 알 수가 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다 2주씩이 수년이 돼서 이번에 올해는 수능 성적표를 수령하는 날짜가 12월 23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최종 합분이 나오잖아요. 수능 최저를 맞췄냐 못 찾느냐에 따라서 인원이 확정이 되고 충원까지 끝나는 시점이 내년입니다. 내년 1월 5, 6일 정도예요. 그 이후가 되어야 정확하게 정시 모집 인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도 175명이 늘었지만 이게 학과별로 또 다릅니다. 어떤 학과는 수시에서 다 뽑으려고 했는데 못 뽑아서 정시에 새로 뽑기도 합니다. 그런 인원은 1월에 가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거 요겁니다. 요거는 보여드릴게요. 올해와 이게 올해입니다. 이게 올해죠? 이게 내년입니다. 내년도에는 또 이 정시의 군 이동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시 6회는 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학의 6번을 그냥 평면에서 쓰는 거고 정시는 3회지만 가군과 나군, 다군이 달라서
가군에 만약에 내가 쓸 대학이 없으면 가군은 지원을 못하는 겁니다. 다른 대학을 지원하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잘 보시면 대학들이 머리를 써요. 어떤 머리를 쓰냐면 나랑 같은 군에서 선발하기 싫은 대학은 피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여기 서울대 올해는 가군이죠. 그러면 이 가군에는 쫙 보시면 여기가 없어요. 그렇죠. 얘네들은 가군에서 서울대랑 같이 모집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군에 이렇게 있죠.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게 내년도에 되면 또 싹 자리를 바꿉니다. 이번엔 서울대가 나군으로 오고요. 연고대가 가군으로 도망갔어요. 가군으로. 이렇게.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떤 일이 정시에서는 벌어지느냐면 가군에 서울대 썼던 학생이 나군에는 서울대가 없으니 뭘 써요? 연대나 고대를 씁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 중에 성적이 좋은 경우는 두 대학이 다 붙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대부분은 서울대를 등록하고 연고대를 포기하겠죠. 버리겠죠. 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가군에 서울대가 붙고 나군에 연고대가 붙거나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나군에 연고대를 쓴 다음에 가군에 서울대가 아니라 서성한을 쓴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그 아래로 가나군에 서강대나 성균관대를 쓰고 가나다군에 중경외를 또 쓰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추가 모집이라는 게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그 제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추가 모집이,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하는 대학과 학과들, 그 인원과 충원 인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강대는 어느 군에서 뽑았죠? 어느 군? 서강대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군입니다. 그러면 가군에 서강대를 쓰고 나다군에 연고대를 쓰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경영학부 102명은 최초 합격자 102명 그 누구도 서강대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충원이 120명이 됐다는 건 102명 플러스 예비 18명까지 합격을 한 겁니다. 이런 이치 이제 아시겠죠? 경제학부도 60명인데 76명이 합격을 했다는 거는 61명이 전원이 다 다른 학교를 그러니까 뭐 서강대보다 아무래도 좋은 학교였겠죠? 그러면 뭐 연고대밖에 더 없을 겁니다. 성대도 마찬가지죠. 성대 글로벌 경영이 센 학과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학과에 붙은 애들 상당수는 연고대에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거의 4배수죠. 곱하기 4배수입니다. 4배수가 등록을 했구나. 아래 중앙대는 더 화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앙대는 다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물론 가나군도 있는데 어떤 상위권 학생들은 가나군에 뭐 연고대를 쓸 수도 있고 서강대나 성균관대를 쓰고 다군에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런 대학이 모집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다군에 중앙대를 썼는데 붙었다 이거죠. 이만큼이 붙었지만 등록을 안 하고 다른 대학으로 도망가는 인원이 이렇게 많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에서 제일 안 좋은 합격이 최초 합격이고 제일 행복한 합격이 추가. 심지어 마지막 전화 찬스로 합격하는 사례가 제일 행복한 사례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배경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내년도지만 여기 대부분 올해 고3은 아닐 테니까 미리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보여드렸고요. 또 이제 정시 지원에서 체크할 첫 번째는 이게 올해 성적표입니다. 성적표는 3가지 점수가 나옵니다. 3가지. 맨 위가 표준 점수, 다음이 100분위, 그 아래가 등급인데 당연히 제일 중요한 점수가 표준 점수. 제가 이거를 칼에 비유하죠. 표준 점수가 제일 정교한 칼입니다. 외과 수술용 메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100분위는 우리가 이제 부엌에서 쓰는 칼 정도. 다음에 뭐 등급은 연필 깎는 칼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예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들이 훨씬 더
좋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고 싶어 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다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은, 이런 대학들, 국민대, 뭐 명지대, 서울여대 같은 여대들이 많이 합니다. 숙대까지. 이화여대는 여기에 있고요. 이화여대는 여기에 있고, 100분위는 이렇게 반영을 한다. 그리고 100분위를 반영하면 사실은 상대적으로 수학의 성적이 덜 떨어집니다. 예, 표준 점수는 1점마다 이렇게 떨어지는 반면에 100분위는 그 떨어지는 정도가 훨씬 더 둔탁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좀 여대에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거 절대 여성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여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학이 약하기 때문에 성적이 덜 떨어지게 보이도록 100분위를 반영한다.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반영 영역과 반영 비율이 이 대학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이거를 정말 저희도 요강을 정시 요강을 보면 어쩜 이렇게 대학들이 한날 한시에 정말 다 같이 모여서 반영 비율을 조금씩이라도 다르게 같이 맞추지 않는 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다릅니다.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문과, 이과가 제가 이거를 요강에는 뭐 국어 30, 수학 35, 뭐 영어 몇, 뭐 탐구 몇 이렇게 숫자로 100으로 맞춰서 나오면 잘 안 와닿기 때문에 제가 통일을 시켰습니다. 국어를 1로 보고 국어를 1로 봤을 때 수학의 비율과 영어, 그다음에 탐구의 비율을 조사한 겁니다. 이게 훨씬 더 보기가 쉽죠. 그러면 지금 서울대 문과, 서울연대 문과, 고대 문과가 똑같은 대학이 하나도 없죠. 조금씩 달라요. 서울대는 문과인데도 수학 비중이 크고 연대는 같죠. 국어랑 수학. 고대도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벌써. 탐구도 달라요. 서울대는 탐구 비중이 0.8인데 연대는 0.5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은 상위권이라고 해도 내 성적에 따라서 내가 유리해지는 대학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서울대 자연계열은 탐구 비중이 가장 낮죠. 연세대는 1.5고 고려대도 1.0인데 서울대는 0.8이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뒤에서 몇몇 대학, 이 서연고 대학의 그 정시 입결을 보여드립니다. 거기에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대입니다. 요게 최종 등록자 70% 컷이니까 10명이라고 하면 7등입니다. 7등에 국어 100분위, 수학 100분위, 탐구 100분위인데 자, 보세요. 확연하게 탐구 100분위가 특히 이런 데 볼까요? 물리천문학부, 뭐 화학부, 생명과학부 다 보시면 이 정도밖에 안 나오죠. 2등급, 가까스로 2등급입니다. 뭐 요 밑에도 말할 것도 없죠. 요 밑에도 2등급 대 성적으로 그닥 그렇게 서울대 치고는 점수가 높지가 않죠. 뒤에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저쪽 학과는 서울대 농대입니다. 내지만 지금 탐구가 이 정도.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서울대는 다른 대학과 달리 과탐2를 한 과목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수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연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대의 경우에는 네. 아까 보셨지만 탐구의 비중이 국어나 수학의 절반입니다. 0.5밖에 국어 1, 수학 1인데 탐구는 0.5반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학과에 있어서 국어하고 수학 성적이 압도적으로 높죠. 97%. 이게 문헌정보입니다. 연세대학교 문헌정보. 수학도 98%. 근데 탐구가 92%밖에 안 됩니다. 그런 학교들이 곳곳에 많이 있죠. 뭐 사회복지, 식품영양, 네, 생활 디자인, 뭐 노문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수학에 비해서 탐구가 무너진 경우는 서울대보다는 이제 연대 쓰는 게, 고대보다는 연대 쓰는 게 훨씬 점수 분포가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한 대학을 더 보겠습니다. 네, 나머지 대학들입니다.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뭐 중앙대, 경희대, 외대까지 이렇게 보면 정말이지 요걸 제가 뭐 나중에 그 저희 입시 카페에 올려드리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 보면 같은 대학이 하나도 없어요.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어 자연계든 인문계든 수학이 1.3으로 굉장히 높죠. 국어나 탐구에 비해서 훨씬 더 수학 비중이 높은 학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서성한을 쓰는 학생들 중에서 국어가 좀 약하고 탐구가 좋지 않지만 수학이 높다면 성균관대나 한양대가 아니라 서강대로 몰릴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게 공대가 센 학교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과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수학도 1.8이죠. 과학이 1.8이니까 뭐 국어나 영어의 뭐 2~3배의 반영 비율을 적용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경희대도 약간 재밌는데요. 경희대는 인문하고 사회를 구분을 했습니다. 사회 계열은 수학이 1.4고 인문 계열은 0.7이니까 거의 같은 인문 계열이죠. 인문 안에 인문이 있고 사회가 있는데 사회 계열이라면 뭐 상경 계열이나 행정, 정치 뭐 이런 쪽이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는 수학이 훨씬 더 비중이 높구나.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몇 개 샘플을 보겠습니다. 이거 서강대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서강대는 문과든 이과든 국어보다 수학 비중이 훨씬 큰 학교. 지금 보세요. 국어 91%, 수학 99%입니다. 99%, 99%, 98%, 96% 이렇게 거의 뭐 국어랑 비교할 수 없이 높습니다. 네, 탐구는 뭐 이 정도고요. 이게 바로 드러나죠? 네. 여기는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제가 공대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양대 공대는 탐구가 국어 수학보다 높은 경우가 많죠. 96%, 96%, 곳곳에 95%, 96, 97. 네, 이런 쪽이 많이 있습니다. 탐구가 센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한양대를 쓰는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국어 수학은 거의 다 2등급 대입니다. 그러니까 한양대도 뭐 한 2등급 2개, 1등급 하나 정도면 갈 수 있는 성적이라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희대만 더 하나 보겠습니다. 경희대는 이쪽 학과들은 문과죠. 이쪽은 문과고 이쪽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회입니다. 요거는 인문입니다. 인문은 국어가 좋고 수학이 약한데 이쪽 볼까요? 행정, 정치, 외교, 사회, 국어 수학을 비교해 봅시다. 수학은 대부분 다 1등급 대입니다. 맞죠? 근데 국어는 거의 3등급에 가깝죠. 3등급. 이거는 다 1등급. 자, 이런 분포가 문과인데 나왔다. 그러면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를 쓸 때 당연히 경희대를 써야 합격 가능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시 반영 비율과 영역을 따져보자. 그런 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시 지원할 때는 우리가 사실 따져야 될 것들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군별 뭐 인원 또 2월된 거 정시로 넘어온 인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뭐 경쟁률도 변화를 봐야겠죠. 또 충원된 거 다음에 영어 반영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고3을 위한 설명회는 아니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달라지는 입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2022만이 아니라 2022부터 2024까지 적용이 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전형 계획이라고 달았는데요. 이게 한글이 이제 동음이의어가 많죠. 한자어가 많아서 앞에 쪽의 전형은 그 영어로 치면 티피컬한 겁니다. 가장 전형 스탠다드한 기본적인 이라는 거고 뒤에 전형은 그 시험이죠. 이그잼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의 대학이 가장 올해 2022학년도에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수시가 60, 네, 정시 40인 건 아시죠? 딱 이거고, 여기 보면 2022와 22를 비교해 놨습니다. 종합은 줄었죠. 종합은 500명이 줄었습니다. 교과는 없었는데, 원래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는데, 지금 10%, 300명 정도를 뽑는다. 논술은 좀 줄었다. 500명대에서. 그러니까 뭐 조금 줄은 거지 많이 줄은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실기는 보실 거 없고, 실기는 예체능이고, 정시가 이만큼 늘었죠. 300명 정도가 이렇게 늘었어요. 이 모델이 가장 흔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제가 뭐 주요한 10개 대학 정도는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이 대학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대학은 성균관입니다. 예, 성균관 대학교인데, 절대로 교과 전형 안 할 것 같이 생각되는 대학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교과 전형으로 10%. 이거는 완전히 뭐 지역 일반고나 지방 학생들을 배려하는 거죠, 거의. 그 다음에 뭐 서강대도 이런 전형을 하고요. 한양대는 그 전형 이름도 정말 웃깁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에요. 전형명이. 좀 이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학별로 똑같이 하면 헷갈리니까 다 조금씩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전형들이 서울대에 지역균형 전형이 있으니까 똑같이 하면 또 헷갈릴 수 있어서 그런지 두 글자를 더 붙였어요. 지역균형 발전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는 원래 종합전형에서는 수능체제를 적용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적용하는 대학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중요해졌고 특히 영어입니다. 영어가 수능 최저를 맞추기에는 사실은 우리 강남권 학생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이 좀 약하더라도 영어는 90점만 넘으면 1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영어를 통해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과거 대비 더 쉬워졌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수능 영어반을 이제 야심차게 보강을 해서 송민아 같이 좋은 선생님도 모셔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건 연세대학교입니다. 이 활동우수형, 국제형이 모두 최저가 없었는데 생겼죠. 이 국제형은 영어가 반드시 1등급이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한의회가 보이죠? 어느 대학이냐? 인서울 유일의 한의대학 경희대입니다. 경희대도 수능 최저를, 요거는 네오르네상스입니다. 네오르네상스. 요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름입니다. 보통 이름이 거창하다, 뭐 다빈치 전형이다, 네오르네상스다, 두드림이다, 뭐 이런 멋진 말이 들어가면 그건 다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최저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포함이 됩니다. 영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단 뭐 이런 경우에도 두 개 영역이 합이 5다. 이거 보세요. 이러면 여기 영어가 있잖아요. 그럼 영어 1등급만 맞으면 나머지 한 과목이 4만 있어도 충족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요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니까 이제 올해부터 당장 올해부터 40%를 충족한 대학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023까지는 조금 더 늘어납니다. 정시 인원이.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2021 대비 제가 아까 가장 전형적인 전형 계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율이 이렇게 정시가 늘고 교과도 늘고 종합은 줄은 겁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 중요한 건 부모님들이 관심 있는 건 요거 아니겠습니까? 성적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냐? 당연히 수능 인원이 늘어났다. 정시 인원이 늘어났다. 그럼 정시 수능 성적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도 작년도에 있는 70% 입시 컷이니까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보다 내려갑니다. 내년도 소폭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과 성적도 이걸 뽑다가 요만큼을 뽑다가 이만큼이 늘었잖아요. 아까 성균관대학교 교과 전형 안 했던 대학이 360명이나 뽑습니다. 서강대학교도 그렇게 뽑고 한양대학교도 뽑고 중앙대, 경희대 다 뽑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적이 당연히 내려가죠. 당연히 내려갑니다. 근데 반면에 이건 어떨까요? 이놈은 이렇게 줄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줄은 게 여기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이 줄은 거죠. 이거 한 7%, 이거 한 9%, 이건 몇 퍼센트 줄었습니까? 15%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계산해 보면 맞죠? 9 더하기 6, 15, 16이죠.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 전형으로 그동안 잘 갔던 학교들은 우리 학교에서 가령 2.5가 갔다. 그러면 다른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내려가고 교과도 내려갑니다만 종합 전형으로는 2.5면 올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3이나 2.4가 돼야 붙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유불리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지역 일반고, 강남 일반고, 강남 자사고, 특목고의 유불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형성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입시 공학적인 측면에서 입시 유불리만 놓고 따져봤을 때 정시가 이렇게 늘어난 거는 사실 지역 일반고는 수시 학종이 제일 유리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이게 불리해지고 두 개가 불리해지죠. 네. 유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남 일반고도 사실은 교과가 늘어난 거는 절대 환영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분리. 논술도 분리지만 그래도 이게 증가한 거, 이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유리하다. 그렇게 형성돼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이게 어느 특정 학교가 입시에 완전히 유리해지는 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식으로 대학 입시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 특정 고교가 대입해서 유리하게 되는 거를 용납하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배고픈 거 참아도 배 아픈 거 못 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공정이라는 화두로 모든 거를 정치, 사회 모든 이데올로기를 그 공정이라는 그거 하나로 다 지금 재편하는 마당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각의 학교별로 자기의 유불리를 잘 가늠해서 나한테 유리한 전형을 잘 찾아서 그걸 개발하고 대입에 도전하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페이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요거죠. 약대 6년제로 뭐 서울대, 연세대를 비롯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대학, 거의 한 1,600명이 늘어납니다. 1,600명의 이과 상위권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의 한 대학 정원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과 쪽에 우호적인 거죠. 이과에서 스마일 될 만한 일인 겁니다. 우호적인 일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과 쪽은 이렇게 원래부터도 서울대, 고대, 뭐 연대보다 저런 의치한 수가 더 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뭐도 있습니까? 의치한 수가 전국적으로 한 5,000명이 되죠. 의대가 3,000이고 치대가 한 700명, 한의대가 800명, 수의대가 한 500명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 인원을 다 합치면 5,000명 정도가 되고요. 또 과기원 대학교가 5곳 있잖아요. 카이스트, 포스텍, 유니스트, 디지스트 같은 대학교가 있죠. 거기에 이제 약대 포함이니까 거의 뭐 2,000명이 넘게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사실 서울대 이과 성적이 앞서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오히려 연고대보다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탐구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는 투 과목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이거죠. 2023부터 서울대가 정시에서도 교과를 도입하겠다 하는 데에는 이 두 가지 명분과 실리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가 너무 정시 인원을 늘려서 수능 100으로만 뽑게 되면 너무 특정 지역, 특정 고교 쏠림이 더 높아진다, 심해진다. 그래서 너무 강남권 애들, 뭐 명문 자사고 이런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갈까봐 약간 수능 점수에 교과를 물타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서울대의 정시 이과 성적이 너무 내려가는 것도 흐릿하게 만들고 실리적인 면, 명문적인 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그 유튜브에다가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중요한 건 요건데요. 지금 서울대가 현재는 그 정시로 900여 명을 뽑다가 이제 후년이죠. 2023학년도부터 한 1,300명을 뽑아요.
그렇게 늘어나니까 근데 이 인원 중에 교과의 영향력으로 당락이 바뀔 수 있는 학생 수는 거의 요즘 요 직윤에서만 정시 직윤에서만 요 300명 중에 요 정도 비율밖에는 안 됩니다. 요 일반 전형 1000명은 1단계가 그냥 수능 100이고 2배수밖에 안 뽑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그냥 교과 영향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사실은 탈대치를 생각하는 거는 에러고 오바입니다. 오바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훨씬 서울대 정시가 늘거나 연고대 정시가 늘어난 거는 수능으로 가는 기회의 문이 더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탈대치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게 보통 저만이 아니라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내년부터 자소서가 없어지는 대학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2024학년도 그러니까 현재 중3이 고등학교에 와서 대학에 갈 때만 자소서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학들은 항상 보면 조금 앞서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왕 뭐 내년 후년에 없앨 거 올해 없애면 뭐 어때? 올해 없으면 좋죠.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자소서 쓰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A대학, B대학이 있는데 비슷한 수준의 대학인데 어떤 대학은 자소서가 있고 어떤 대학은 자소서가 없다.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느 대학을 쓰고 싶을까요? 안 쓰는 대학을 더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자소서를 안 써도 되는 대학,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고 한양대학교는 원래부터 안 썼습니다. 원래 안 썼던 대학이니까 추가가 아니고 외대도 없어졌습니다. 외대 없고 한양 그러니까 인서울대학 중에 자소서 없는 대학도 이렇게 되고요. 특히나 심한 게 지방대입니다. 그 중에 제가 뭐 지방 사립대보다는 국립대를 갖고 나왔는데 싹 다 없어졌어요. 놀랍죠? 네. 지방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이제 수시에서 학생을 뽑아야 되는데 학생이 지원을 많이 안 해요. 아무래도 요즘 더 수도권 대학으로 하고 인서울 대학으로 쓰려다 보니까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런 유인책입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안 쓰는 대학이 많아졌다. 네. 그리고 자소서가 또 그나마 올해와 내년 2년까지만 이제 자소서가 있는 겁니다. 2023까지만 자소서를 쓰는데 그마저도 지금 현재의 자소서 1번, 2번을 합쳐서 1번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1000자, 1500자가 그냥 1500자가 된 겁니다. 1500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3번은 2번으로 근데 800자로 또 줄었어요. 그 다음에 보통 이게 자유문항이 3번으로 있었는데 4번으로 있었죠. 그게 이제 3번으로 내려와서 자소서마저도 축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달랑 2023년까지만 유효하고 그 뒤에는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팔이 2개였는데 이제 한 팔이 거의 뭐 못 쓰게 되거나 뭐 장애가 온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팔이 엄청나게 중요해진 거 아닙니까? 그게 학생부입니다. 그게.